저희 암협회와 한국영양학회에서 이 항암식탁 프로젝트를 그동안 진행했고요. 그 책도 지금 발간이 됐고, 이거에 많은 그 관심들을 이제 표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강연회를 갖게 된 거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그 내용과 또 그것을 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그 질병,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질병 사망 원인의 변화를 봐도 다른 질병들이 많이 다른 만성 질병들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 암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종합해 볼 때 지금 평균 수명까지 상존할 때 그 전체 그 국민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그 암을 평생 동안에 걸리시게 된다라고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 사망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 중에서 유전을 제외한, 유전은 게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 다른 요인들에 이제 얼만큼 되나 하는 것을 많이 관심을 갖고 했는데, 1981년에 이제 그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분들이 발표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한 3분의 1 정도. 그러나 이제 알코올이나 그 다음에 첨가물 같은 것까지 치면은 담배보다 더 많은 것을 저희가 식생활과 관련된 요인으로부터 그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식생활과 암에 대한 그 많은 그 연구들을 요약을 해서 국제암연구재단에서 1차로 식품 영양 요인들이 암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하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10년 후에 이제 2차 그 보고서를 또 2007년에 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것을 요약해 볼 때 암 예방에 중요한 3대 요인은 체중과 식사와 신체 활동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저희가 그 영양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 요인들에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하고, 그래서 1차 보고 때가 주로 식품과 영양에 관한 요인이라고 했던 것에 반해서 2차 보고서는 이렇게 지어서 씁니다만은 식사와 피지컬 액티비티, 그러니까 신체 활동, 그다음에 그 지금 여기 있는 체중 이런 것들이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암센터와 함께 2006년부터 암 예방 수칙을 제정을 했고요. 아까 이정권 선생님이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건강 체중도 식생활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네 가지가 10가지 중에서 이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그만큼 그 많은 분들이 식생활을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협회에서는 이 식생활에 관한 것을 좀 더 저희가 자세히 검토하고 좀 더 그 직접적으로 국민들께 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암 예방을 위한 식사시스템 개발 연구를 3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또 교보생명에서 후원을 받으셔가지고 첫 해에는 암 예방을 위한 국민 식생활 지침 연구,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요약해서 조금 전에 이정원 선생님께서 요약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을 찾아서 이제 그 각 음식들이 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특히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무리 위험한 요인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담배가 아무리 폐암에 많은 영향을 미쳐도 저희가 담배를 피지 않으면은 위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식생활 요인들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많이 있어도 저희가 그 요인을 안 먹으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그런 요인들이 얼만큼 차지하는 것을 같이 분석을 해서 8개 항의 식사 지침과 실천 지침 29개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차년도에는 그것을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식단과 건강 레시피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지금 그 비타북스에서 이렇게 책을 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선일보에 7월 22일 날 이렇게 좋은 기사를 내주셨고요. 특히 이제 그 회장님께서 이렇게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난무했던 많은 그 정보들이 너무나 틀린 것들이 많고 국민들이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이제 책을 저희가 발간을 하게 된 것을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독자들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걸로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주 후에 다시 후속 기사가 왔는데 특히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식품들이 암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의견들을 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 음식이라든지 우리의 고유 음식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만 그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과학적인 결과에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것을 또 보완해서 좀 더 저희가 안심하고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과 음식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왜 이렇게 난무하느냐 하는 문의를 많이 그 조선일보에 보내신 걸로 제가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답변도 드리고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이정호 선생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연구 자료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이 보시는 것이 세포에서 암세포에 그런 어떤 성분들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암세포를 성장을 촉진하느냐 어떠냐 하는 것을 또 보시고요. 둘째로는 그 동물 실험에서 또 동물도 이제 바람 모델 같은 거를 가지고 그런 바람 동물들한테서 그 성분들이 그거를 억제하느냐 또는 하냐 그런 것을 이제 효과를 비교를 하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그 식품들을 섭취할 때 정상인들이 그런 어떤 오랫동안의 어떤 식품을 섭취했을 적에 그것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느냐 또는 암 환자와 정상인들이 서로 어떤 식생활을 전에 했느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거 또는 이제 어떤 식품 성분을 특정 식품을 먹이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주느냐 주로 이제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그 앞에 보시면 이 연구 방법들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식품에 있어서도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그것을 세포에서 받느냐, 동물에서 받느냐, 사람들에 대한 자료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세포나 동물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하고 사람에서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식생활 지침이나 또는 암 예방 지침 같은 걸 만들 때는 사람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있을 때만 저희가 확실한 증거로 저희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물이나 세포에서 나오는 연구는 그것이 아무리 어떤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것을 직접 사람들의 식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도 제가 아까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연구 방법이라든지 또는 연구 기관이라든지 실제로 그 식생활을 어떻게 조사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성분이라도 좀 아까 들으신 것처럼 우유 같은 것이 대장암에는 좋지만 점리손에는 나쁘다라든지 그래서 암이 어떤 종류의 암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성분을 얼만큼 섭취하느냐 또 다른 식생활 요인들이 어떠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개인이 다른 위험 요인들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물론 유전적인 소양이겠죠. 그래서 유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흡연을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우유를 섭취해도 어떤 사람은 더 위험이 높고 안 높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암과 식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할 때는 저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얼만큼 충분하고 그것이 얼만큼 일관성 있게 나오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증거를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동물이나 세포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직접 적용을 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나오는 많은 연구들이 그런 세포나 동물에서 나오는 연구를 마치 사람에서도 그런 것이 바로 나올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가 쉬우십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식생활이나 이런 그 질병에 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특히 오랫동안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장기간을 추적하는 그런 코호트 연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좀 아까 들으신 것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아직 증거가 없다.
예를 들면 미역국이라든지 뭐 콩나물국이라든지 왜 없을까?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런 연구를 외국에서 많이 수행한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실천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그 8가지 식사 지침을 잘 따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침별로 저희가 몇 가지씩 세부 실천 사항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따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걸 실제로 식단과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샘플 식단하고요. 그다음에 메뉴와 그런 조리법을 예로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한 식사 지침 8가지, 이것은 이제 건강 체중, 적정 체지방량.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국제암재단에서 한 적정한 체중, 그다음에 신체 활동, 식생활, 이것을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사 지침을 우리나라의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건강 체중과 적정 체지방량, 그래서 비만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으로 볼 때는 전곡류와 두류, 콩 제품을 많이 잡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 과일을 여러 가지 색깔의 것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많이 드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류는 붉은색 육류, 다시 말하면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이렇게 빨간색을 띠는 것을 적게 먹어야 된다. 근데 저희가 그 식품들을 그렇다 해서 그럼 이거는 아주 안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붉은 육류에도 굉장히 중요한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안 드시면은 또 빈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잡수셔야 되지만 그것을 너무 위주로 잡수시지 마시고 붉은색 육류와 함께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라든지 또는 생선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것을 같이 섞어서 동물성 식품을 잡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짠 음식을 피해야 된다. 소금에 대해서는 또 다시 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식품 섭취를 잘 안 하시는 그런 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유가 많이 먹으면 아까 2컵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1컵 정도는 매일 마시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영양소 공급이나 식사의 밸런스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지 않은 그런 저지방 제품으로 우유나 요구르트 이것을 1회 이상 정도는 잡수시는 게 좋고요. 술은 가능한 한 마시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영양보충제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이것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침별 세부 실천 사항을 저희가 이제 넣었는데요. 그 세부 실천 사항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8가지의 예방 지침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세분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식품과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될 거와 피해야 될 식품, 그 다음에 선택하는 데서 어떤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리하는 방법이나 또는 먹을 때 어떻게 유의하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 세부 실천 사항으로 넣어서요. 그 각 지침을 그 실천하시기 쉽게 실천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드리면은요. 지침 첫 번째 게 건강 체중과 적정 체지방량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64쪽부터 책에 거기 보시면은 이제 각 지침과 그 밑에 있는 세부 실천 지침들을 거기 쭉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에서의 세부 실천 사항은 먼저 자신의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량, 이것은 요새 여러분 이제 그 보건소나 그런 데 가시면 다 이 체중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인의 그 체중이 지금 건강한 범위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너무 높은지 너무 낮은지 이런 것을 잘 평가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정상 범위에 속하는 그런 체중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체중이 너무 무겁다, 나는 좀 체중을 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말라야 된다, 그럴 때는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제가 빨간 거를 표시한 것이 좀 식생활에서 실천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섭취량을 전체적으로 줄이는데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과 설탕, 기름 이쪽을 이제 적게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유소가 많고 그다음에 지방이 적은 그런 식품을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만들 때 설탕과 기름을 적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요.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만드는 음식들 이런 것은 이제 기름지고 결국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게 하고 따라서 체중을 증가시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공식품,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게 주로 이제 지방이나 당분이 굉장히 많은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음료라든지 요새 그 많은 음료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단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과자 이런 것을 가급적 적게 잡수시고 그러면 에너지 섭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을 줄이시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침이 저희가 전곡류와 두류를 많이 먹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곡류라는 것은 도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곡식에서 겉에 껍질만 빼고 그 속 껍질들은 그냥 놔둔 그것이 전곡입니다. 그래서 쌀 같으면 현미가 이제 그 전곡이고요. 또 밀가루라면은 통밀 이것이 이제 전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속 껍질을 까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그런 곡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거기에 섬유소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오늘은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도정이나 가공이 덜 된 그런 곡류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곡류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또 콩도 여러 가지 식품으로 많이 만들어서 많이 들 수 있으면 잡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밥이 저희의 그 주식인데요. 밥을 그냥 흰쌀밥을 드시지 말고 현미를 많이 섞으시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잡곡, 콩 이런 것을 많이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은 그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은 그런 식생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지침인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냥 뭐 약간 편의상 이제 채소와 과일 5가지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다. 빨강, 초록, 노랑, 보라, 하얀색 이렇게 이제 5가지 색이라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을 그 여러 가지 색깔 속에는 색깔은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 성분 자체가 굉장히 그 항산화제도 많고 좋은 우리 뭐 건강에 좋은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깔을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잡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그 김치라는 것이 지금 이제 채소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채소에서. 그래서 김치를 채소의 대부분을 김치로 드시지 마시고 김치 이외에 다른 종류의 채소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다. 김치의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채소를 많이 드셔야 그냥 김치는 아까 이정원 선생님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배추나 십자화과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마늘, 파 이런 것들이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자체가 염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그런 좋은 성분들을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염분이. 그래서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김치라든지 짠 그런 절임류 그런 것들을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채소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외의 채소 반찬을 많이 잡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은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것을 구입해서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분이나 이런 것을 많이 넣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매일 잡수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실천 지침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육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색을 적게 드시고 안 드시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드시지만 육류를 붉은색 육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닭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다른 하얀색의 그런 육류를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 지침들을 저희가 쭉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럼 우리가 그것을 식사 가정에서 또는 요새는
어디 식당을 가셔도 본인들이 선택을 많이 해서 드시니까요. 어떻게 먹는 것이 그럼 실제로 그런 것을 실천하기에 좋으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식단을 구성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아까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갖고 있는 암 발생 위험도, 그 다음에 또는 암 예방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자세히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책에 보면은 또 이제 사실 뭐 한 번 들어갖고 저희가 다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책에 보면은 또 그거를 이제 자세히 있기 때문에 이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보셔서 어떤 종류의 음식이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왜냐면 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위에 따라서 위험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족의 저희 선대에 뭐 어떤 종류의 암이 있었다, 위암이 좀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위암 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본인이 특히 이제 좀 피하시고 싶은 그런 암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종류의 음식이, 어떤 식품이 그거의 위험도가 높은가, 또는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나, 이런 걸 잘 보셔서 그런 것들을 선택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리 방법도 그런 아까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암 위험도가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리법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식단 구성에서 식품 선택도 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조리 방법을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암 요인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을 중심으로 역시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어떤 암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정 식품이나 음식을 강조하기보다 다양한 식품을 사용해서 올바른 식사 구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식품 구성탑 한국영양학회에서 이제 그 제안한 그 식사의 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책자를 조그만 거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이 구성탑이라는 것이 있어서 각 식품들이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식품들은 공유, 그래서 저희가 밥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쌀이라든지 또는 보리 뭐 여러 가지 공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소류, 과일류, 그다음에 이제 고기, 생선, 계란, 콩, 우유 및 유제품, 유지, 견과 및 당류, 이렇게 이제 식품군을 크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보면 어떻게 얼만큼의 각 군을 먹으면 적절한 그 군 배열이 될 수 있나, 식사의 배합이 좋은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모형을 여러 가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 하루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얼만큼 먹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이제 물론 고려를 하지만 일단 식단을 짤 때 이제 그 음식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이 주식하고 국, 뭐 반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식류로 9종, 국 3가지, 찌개 또 2가지, 그 다음에 반찬 16가지 이런 종류의 음식을 선정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3일 식단을 짰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보시기 어렵고요. 그 지금 그 책의 168쪽에 보면은 그 지금 암 예방 식단으로서 그 예를 지금 3일치를 거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을 보시면요, 첫째 날이 그 채소 장국죽, 둘째 날은 아침에 샌드위치, 3일에는 잡곡밥,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1일 식사에는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 장국죽, 그 다음에 만둣국, 그 다음에 이제 잡곡밥,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책에 그림이랑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식단은 저희가 좀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 보느라고 아침에 샌드위치, 그 다음에 낮에 새싹 비빔밥, 저녁에 콩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밥을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이지만 너무 흰쌀밥으로 계속 드시지 마시고 흰쌀밥을 줄이시고, 또는 흰쌀밥보다는 보리밥, 콩밥, 다른 잡곡밥, 뭐 또 아까 채소를 넣은 그런 죽,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3일 식단, 그 다음에 카레라이스나 뭐 칼국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조리 방법을 거기에 저희가 이제 역시 또 그 다음에 제시를 했는데요. 그 조리 방법을 바꾸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로 다양한 식품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을 사용하면은 저희가 아까 5군 또는 6군으로 나눠서 식사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식품 구성 탑이 있다고 했는데요. 각 군을 그렇게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은 그 영양소들이 여러 종류의 식품들에 다 흩어져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골고루 잡수실 때 영양소들을 또 골고루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해로운 요인이 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식품을 넣어서 먹으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든 것을 뭐 다 알고 빼고 넣고 할 수는 다 누구든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식생활을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로운 요인이 간혹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거랑 많이 섞어서 먹음으로써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을 다 골고루 많이 들 수 있으면 드시라는 것을 적극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방을 줄여야 된다. 그 지방은 육류를 선택하시든 특히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골라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삼겹살인데 사실 거긴 너무나 많거든요. 기름이. 그래서 삼겹살을 줄이시고 또는 드신다라도 기름을 떼시고 또는 목살이나 이런 걸로 드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가 암 발생의 그 위험이 높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것을 줄이시고 닭고기나 생선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것은 껍질하고 그 밑에 기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거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지방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튀김 같은 것은 튀김이나 또는 기름을 많이 넣어서 볶는 거 이런 것은 지방을 굉장히 많게 하기 때문에 기름을 적게, 그러니까 볶더라도 아주 기름을 조금 사용하고 높은 불에서 살짝 볶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름을 들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는 조리 방법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되는데 아까 지침 또는 세부 지침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 과일뿐 아니라 해조류, 두류 이런 데도 식이섬유가 모든 종류의 식물성 식품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드시면서 특히 곡류에서는 이제 현미나 통밀 또는 깎아낸 부위가 적은 그런 여러 가지 곡류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잡곡류는 쌀보다 그런 것을 비교적 덜 깎아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섞어서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이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장병이라든지 또는 변비라든지 이런 장질환, 변비 같은 장질환 예방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심장병,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많이 실천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염분 섭취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 식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간을 싱겁게 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짠맛을 가지고 있는 강한 그런 반찬들, 젓갈류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국물 요리가 많은데 국물이라는 것이 물에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된장국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된장국도 된장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걸 국으로 해서 국물을 다 했을 적에 염분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분은 위암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고혈압이 가지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염분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그 섭취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직화 요리, 불에다 직접 굽는 요리죠. 그런 것을 줄이고 탄 부분을 먹지 않는다. 아까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도 이 숯불구이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요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숯불에다 직접 구워서 이렇게 탄 부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잡수시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발암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훈제품, 햄, 소세지, 훈제오리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잡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식품이 갖고 있는 암 예방 섭취, 암 예방 성분 그거 섭취하는데 유리한 방법으로 조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비타민 C라든지 엽산 이게 다 이제 신선한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런 야채 이 비타민 C와 엽산이 다 가열하면 파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짝 익히거나 날로 먹거나 하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이제 토마토 아까 그 토마토에 있는 그 라이코펜이 이제 전립선 그 예방에 좋다고 그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익힐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왜 피자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좋다 막 그랬는데 피자라든지 스파게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토마토를 다 익혀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익혀 먹을 때 더 효과가 증가한다. 그래서 같은 채소라도 토마토의 경우에는 익히는 것이 좋고 이제 다른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덜 가열을 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건강에 좋은 식생활 방법 그것도 식생활 지침 중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위생적으로 좋은 식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채소나 그런 데 있는 농약이라든지 뭐 보존제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발암 성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이 잘 써서 씻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자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그렇게 땅 속에서 있었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또 나쁜 성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껍질을 두껍게 좀 깎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껍질을 겉껍질 같은 데도 이런 것이 많이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깥 쪽이 불들 수 있으면 떼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남기지 않게 그렇게 위생적인 식생활을 하시는 것이 물론 건강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신체 활동하고 식생활 이것이 밸런스를 주어서 맞춰야지 그 건강한 체중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암뿐 아니라 모든 그 만성 질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그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맞는 에너지를 섭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항상 그 자기가 건강한 체중인가 본인의 그 체중을 잘 아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 설탕 이런 것도 단 거 이런 것을 들 수 있으면 안 잡수시는 것이 좋고요. 음료든지 음식이든지 그런 데서 전부 단맛 또 그 기름진 거 이런 것을 자꾸 피하시는 그런 식생활을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책에 있는 것이 쉽게 따라하는 45가지 건강 레시피 그래서 이제 음식들을 거기에다 직접 만드는 방법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주로 이 음식들은 다 아까 3일 식단 메뉴에 들어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78쪽에 그 새싹 비빔밥이 들어있는데요. 그 새싹 비빔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설명을 간단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및 분량하고 만드는 법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조리 책들에 또는 여러분들이 요리책 같은 데 보시면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조리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조리의 그런 팁 조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움말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건강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건강이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또 요령을 거기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면일 텐데 저희가 라면을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또 저 자신도 좋아합니다. 이제 라면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그렇게 할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은 보완해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예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라면을 그냥 뭐 물에다가 라면하고 수프 넣어서 끓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사용을 해서 채소나 달걀, 편육 그런 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음으로써 건강에 좋은 성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삶은 물을 따라서 버리면은 사실 거기에 저희가 이게 튀겨서 있는 지방 그것이 좀 저희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삶은 물은 따라 버리고 다시 끓는 물을 넣어서 그 라면을 끓이면
훨씬 지방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는 건면이나 생면을 사용을 하면은 역시 지방을 저희가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분인데 그걸 줄이려면 스프를 다 넣지 마시고 한 반만 넣든지 3분의 1만 넣든지 될 수 있으면 적게 넣으시고요. 또 국물을 다 안 잡수시고 주로 건더기하고 아까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많이 넣으시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위주로 잡수시면 훨씬 건강에 좋은 그런 라면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추김치, 김치도 저희가 워낙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냥 사례로 뽑았는데요. 김치에 여러 가지 넣는 그런 부재료 또는 발효를 하면서 나오는 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 특히 암세포, 그 성장 같은 걸 억제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지만 주로 실험 연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런 코호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특히 김치의 소금 농도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지금 형태로서는 저희가 김치를 많이 섭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뒤쪽에 보면 이제 백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김치는 저희가 보통 이제 배추에다 여러 가지 다른 양념을 넣는 것과 달리 대추나 밤 여러 가지 다른 또 재료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러나 이제 소금을 적게 넣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지 못하는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가 다 냉장고를 쓰고요. 그렇게 해서 쓰면은 사실 상당히 먹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그 전통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통 음식들을 옛날에 개발할 때는 이제 물론 그것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또 우리나라의 식생활이나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생활 환경과 적합한 그런 형태로 다 그 발전이 되어온 것들이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과학적 자료는 별로 없었고 전에는 그런 연구를 하지도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 모든 것을 과학적인 자료로 의해서 건강에 좋은 것을 드시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분들의 그런 그 바람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개발해 본 것이 이번 책의 특성이다. 따라서 이거를 잘 실천하셔서 암 발생도 줄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모두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